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어린이날 그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들 가졌고, 오늘 아침에 오니까 꼭 월요일 아침 같은 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좋은 아침. 오늘 수성구 힐링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미 실장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휴대폰의 그 음성 녹음 기능 또는 통화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현업에 있는 실무에서 즉각적으로 업무를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휴대폰을 공유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통화 녹음에 보면 이렇게 최신 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마이크가 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녹음했던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거기서 녹음을 누르면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음성 녹음에서 열기 하면은 그 음성 녹음이 이렇게 열립니다. 열리면 여기에서 텍스트 변환을 클릭을 하면 이 갤럭시에는 자체적으로 있는 기능이 이제 음성을 텍스트로 이렇게 녹취를 해주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이렇게 텍스트를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통화 녹음에서 이제 이슈가 있는 것을 전체를 클릭하면 모두 복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제미나이로 이제 가지고 가서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갖다 붙여 넣기를 하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분석해 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 내가 해야 될 이제 바로 해야 될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고 이제 컴퓨터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전체 화면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요 사항을 정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지침을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냥 바로바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통화 끝나자마자 음성 녹음을 추출해서 그 부분을 제미나이에 넘겨서 그 부분을 이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루틴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도 살려지고 내가 바로 해야 될 이제 실행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명확히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음성 녹음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회의록을 저장해서 이제 업무방에 공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제 크레딧을 먹는 부분도 아니고 휴대폰 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음성에 대한 부분도 정확도는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네, 제가 최근에 차량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오토 구글이 이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자체에 이제 디스플레이 앱에 나오지 않고 내가 쓰고 있는 휴대폰을 연동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가 않고 내 휴대폰에 있는 그 자체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부분에 구글에 연동되는 이제 음성 인식 모드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 휴대폰에 있는 계정, 구글 계정과 연동이 되어서 제 차량에서도 휴대폰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 구글 음성 제어를 활용해서 이제 정보를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대체하는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빌트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운전을 하면서 또는 잠시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을 때 제미나이를 차량에서 쉽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PC에서 들어와서 이제 차에서 이제 사용했던 그런 이력들을 또 제미나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하고 요즘은 좀 편리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그 핸드폰에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에이닷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AI가 도입이 되어지면서 갤럭시 폰이나 삼성 폰이나 이런 데서 이런 지원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어졌다 그러면 사실 그런 기능 때문에 에이닷을 따로 깔아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 분석도 해주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에이닷하고 이 전화기하고 두 개를 같이는 어차피 사용을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폰에서 지금 그런 것 기능을 해주니까 그러면 에이닷 기능을 오히려 다른 걸 프로그램 깔아서 연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핸드폰의 것만 그냥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네. 에이닷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그 부분이 이제 저의 경우는 SK를 쓰지 않기 때문에 에이닷하고의 그 기능들을 다 활용할 수가 없어서 저는 통신사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냥 녹음 기능만 이렇게 쓰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SK 통신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에이닷에 있는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서 또 좀 더 유용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의견은 좀 어떠신지요? 에이닷이 다른 통신사여도 그냥 무료 기능들 어지간한 건 대부분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신사 달라도 그냥 뭐 어지간한 데까지는 쓰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결국은 각 통신사가 자체에서 제공하는 앱이 더 단순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도 맞춰서 되니까, 기능이 이렇게 제공되는 걸 그냥 쓰는 편이 간편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공연수 원장님, 어떻게 활용하셨는지요? 네. 저 다른 거는 지금 이제 사용을 따로 못 해봤었고요. 그냥 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그냥 꾸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 시간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바쁜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하니까 뭔가를 다른 거를 이렇게 시도해보거나 뭐 도입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돼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는 농사를 이제 시작했는데, 전체적인 면적과 저의 이제 노동력 해서 어떤 작물들이 가장 좋은가 이렇게 물어보고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물 주면서 사진 찍는 것을 이제 제미나이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저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병환 선생님. 예, 지난주에 별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 요새 카페 글을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챗GPT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글을 가지고 가령 사진 밑에 300자를 냈을 때는 어떤 글을 주고 300자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미나이 이렇게 팀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잼 어떻게 많이 활용하시는지요? 요새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해서 가서 이제 보고 배우고 이제 가르쳐주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건데 앞전주 제 농장 그 소개글을 HTML로 만드는 글로 제미나이에서 한번 해서 입력해보고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다. 네. 이제 더 자세한 것은 한 번씩 더 가서 한 번 더 내 생각했던 거라고 틀린 점을 얘기해 준 사람하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기로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진재근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애들이 왔다 갔는데 이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재미나이를 가족국을 해가지고 유료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거기에 이제 초청을 해줘서 그 유료 계정으로 가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 용량이 5TB인가 그렇게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같이 적용이 되면 제가 그동안에 이 구글에 15GB가 너무 적어가지고 100GB로 이렇게 올려서 쓰다 보니까 비용이 나갔었는데 이제 그 비용을 안 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해지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 구독에 대한 부분은 구글 계정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한번 화면 공유를 해보면, 네. 보이실까요? 공유. 네.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본인 얼굴을 클릭하고 계정 관리에 가면 여기 구독, 원래 및 구독이라고 가면 여기에 이제 결제 수단 관리 부분도 들어가 있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 거래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구독하고 있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저는 구글 원인데 100기가 쓰는 거, 네. 여기에 이렇게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사용하지 않게 한다면은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서 정기 결제 취소 네. 클릭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구글 원인데 100기가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프로 AI라고 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가족분들하고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더 넓어지고 거기에 패밀리 계정이라고 해서 네. 그 제미나이 유료하는 사람을 4명인가까지 이렇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명까지 되더라고요. 네, 그게 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유지상분. 네, 제가 최근에 사용한 AI는 잠깐만요. 예, 엔비디아 API를 받아가지고 길로코드에서 사용하는 그 스텝 3.5 플래시라는 걸 요즘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장점은 토큰이 무료라는 거라 가지고 이거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버그 잡는 것들로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잠시만요.
화면 공유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 화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튼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좀 많았던 버그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지도 이것도 화면에다가 넣었고요. 지금은 이미지 추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없이 혼자 다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친구가 그려줬습니다. 아, 네, 그 엔비디아에서 있는 그것을 API로 불러온다는 것이 그러면은 내 PC에다가 AI 그 모델을 아예 그냥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어, 여기에서 보시면은 build.nvidia.com nvidia.com 여기에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 엔비디아가 그 공개를 해놓은 AI 모델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키미 있고 그웬도 있고 그다음에 딥시크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프리 엔드포인트 막 이런 것들은 완전 무료고 그리고 여기 다운로드 에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그 다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쓰기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용자들의 경우와 차이점은 그러면 어떤 게 있나요? 일반 사용자들 그 제미나이나 챗GPT 사용하는 사람들 말하는 건가요? 네네, 그냥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이것도 똑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누르면은 대화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제미나이나 챗GPT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미지 업로드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차이점은 굳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많은 AI 모델들을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건가요? 그리고 요 보시면은 요 한 페이지 꽉 채우고도 7번째 칸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AI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나 챗GPT 토큰이 다 되었을 때 이런 것들 사용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그 컴퓨터 사양이 좀 좋아야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요거는 엔비디아 측에서 대신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막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된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따로 설치하는 모델은 아닌가 봐요.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에이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모델들은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컴퓨터 사양에 따라 가지고 좀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영진 대표님. 네. 우선은 그 오늘 거 이벤트 들어가 보니까 예, 참석을 안 누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화면 공유하고 예, 보이시죠? 예, 보고 주소 필요하시면 주소를 이렇게 해서 우리 거 채팅창에다가 넣어드렸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예, 참석하신 게 공원장님하고 저만 있어요. 참석했습니다. 네, 참석했습니다. 네. 정병원 대표님하고 진국장님도 부탁드립니다. 계셨어요?
하실 거라고 믿고, 예. 네, 자, 그다음에 두 참석을 번째는,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예.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공원장님도 글 쓰실 때, 이렇게 보면, 해시태그를 이렇게 아래다 붙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일 많이 붙이시는 게 장필규 소장님이신데, 예, 요렇게 해시태그 붙이는 게 다른 그 소셜 미디어에서 기존 방식으로 쓸 때, 이때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 쓸 때 보면은 유튜브라든가 특히 인스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보면 아래다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언제만 유효하냐면 사용자들이 단어로 검색하는 소셜 미디어일 때, 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에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 특히나 페이스북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써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서 되니까 전체 내용 보는데 별로 이렇게 큰 지장을 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괜찮은데 장 소장님 같으신 경우에는 해시태그를 앞에다도 잔뜩 써주시는 성향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읽는데 방해가 된다. 이 SNS 쪽에서는, 예, 저쪽 검색에서 들어오는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냥 또 그 내용 안 읽는 사람들한테는 별반 이렇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해시태그 쓰실 때는 필수적인 거, 이 전체 맥락에 딱 들어가는 것만 앞에 쓰거나 앞쪽에는 한 개 정도, 큰 구분 가는 거 하나 정도, 그리고 중간에 내용에 꼭 필요한 단어들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 뭐 한두 개,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꼭 연결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단에다 쓰되, 이게 너무 많으면 안 좋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쓰시듯이 이렇게 한 줄 떼서, 예, 페이스북에서 쓰시는 거 요거까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AI한테 별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안 주는 해시태그가 그게 있다고 지금 요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맥락에 상관이 있는 거를 넣어주는 거는 이게 AI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광고나 홍보 내 거 많이 이렇게 보여지게 하려고 키워드들을 여기다 잔뜩 넣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이 직접 없는데, 그러게 되면 AI는 어떻게 보냐면 요 글 내용의 핵심을 못 잡아내고 오히려 혼란스럽게 되는 단어들이 막 뒤섞여서, 그래서 이게 이거랑 맞는지를 모르는, 이렇게 맥락 속에 있으면, 특히나 이렇게 우리 문장 안에 이렇게 있으면 맥락 분석을 AI가 잘해요. AI 자체가 학습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문장 안에 들어있지 않고 따로 단어가 들어있는데 연결을 요 안에 거랑 억지로 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AI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단어가 뜻밖의 단어가 나왔을 때 연결하느라고 내용을 왜곡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권하고 싶은 것 두 가지는, 하나는 AI하고 점점 이렇게 연결이 많아지니까 특히나 페이스북에서 또 AI 관련된 쪽에서 이때는 해시태그를 최소한으로 딱 적절하게만 쓰시는 거, 예, 요거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 하고, 장 소장님 원래 계시면 장 소장님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통화 기본 앱 이야기는 했고, 오늘은 잼 있잖아요. 제미나이 잼. 그거를 실습을 안 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잼을 좀 한번 써보셨으면 싶어가지고요. 잼 지금 쓰고 계신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잼 만들어가지고. 안 계세요? 예. 자, 지금 제미나이는 다들 들어가실 수 있죠. 그럼 제미나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미나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옛날에 했던 건데, 왼쪽 애가 잼이라고 있어요. 왼쪽에 이렇게 GEMS 해가지고 잼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걸로 들어가시면 들어가지나요? 네. 네. 들어가시면 이때 헷갈리는 게
저랑 똑같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 플라스크 나오나요? 요 네. 플라스크 아이콘? 예, 요건 이제 구글 랩스에서 제공하는 시험 기능이기 때문에 얘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요. 얘 쪽에도 뉴잼이라는 게 있고 뉴잼이 있고 아래는 새잼이 있어요. 보이세요? 딴 분들도 이런가요? 예. 예. 뉴잼하고 새잼하고 차이점 혹시 아시겠어요? 당황스럽죠. 근데 요 뉴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여기 그 제미나이 자체에 있던 거 그게 아니고 요게 가져온 거예요. 그 바깥에서 원래 사용되는 거, 그 구글에서 따로 쓰던 서비스, 그게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작업을 하면 얘가 앱을 따로 만들어요. 예, 그 자체 내부 앱을. 그래서 요거는 별개로 쓰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예. 그래서 원래는 저게 58이라는 서비스예요. 58. 모양이 똑같죠? 예. 58이라는 서비스인데 요쪽에 있는 거 요거는 사용법을 전에 얘도 소개는 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할게요. 예.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하는 건 요 위에 뉴잼 말고 아래에 있는 새잼 있잖아요. 요걸 가지고 만들어 보시는 걸 보내드려요. 요거를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언제 제가 썼는지 사례부터 조금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루에 한 곳씩 이 구글어스 통해 가지고 랜선 산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 어제로 치면 어제는 뭘 했냐면 어제는 요렇게 저는 뭐만 넣었어요? 날짜만 덜렁 넣었죠. 여기 보시면 5월 5일 화요일 그냥 이렇게만 딱 넣었어요. 근데 결과는 얘는 어떻게 결과를 내냐 하면 오늘의 랜선 여행 장소 추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날 있었던 사건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세계적인 사건들을 끄집어 내줘요. 근데 그 중에 여기 보면 1821년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죽은 날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리고 어디서 죽었냐면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사망한 날입니다. 요렇게 나오잖아요. 요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장소 같은 거 이런 거 추천을 해주는데 요거를 하루에 한 곳씩 장소 찾아내는 것도 조금 일스럽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안에다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 랜선 여행 장소 추천해가지고 저는 수정해서 들어가 볼게요. 뭐라고 써놨는지. 예, 별거 없어요. 원래 이름하고 설명 저는 뭐 비슷하게 넣어놨는데 이름을 독특하게 따로 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따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설명은 여기다 쓰는 거고 이건 아무렇게나 내가 기억하기 좋은 대로 이건 이름 짓는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헷갈리시면. 그리고 중요한 건 요청사항인데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에 있었던 해외의 세계적인 사건들 요거를 먼저 물어봤어요. 왜 해외라 그랬냐? 안 그러면 국내가 또 나오니까 국내 여행은 제가 따로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해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에서 내 근황, 제 이제 최근 근황 있잖아요. 그것과 가장 관련 있는 사건은 어떤 거냐?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최대한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냐? 요렇게 이제 의뢰를 한 거예요. 다른 분들도 지금 살살 만들고 계시는 거죠. 예. 요런 식으로 의뢰를 하고 요때 이제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전에도 했는데 요 아래 요 부분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식 자리 있죠. 지식 자리하고 기본 도구가 있는데 기본 도구에서는 나랑 관련 있는 그 패턴을 어떤 방향으로 쓸 거냐.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만들 거냐, 이미지 만들 거냐, 뭐 이렇게 갖고 큰 분야를 잡는 거고, 요거는 어떤 쪽으로 결과물을 내겠다 이거고, 지식은 내가 자료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얘한테.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요즘 좋아하는 거는 여기 들어가면 노트북 LM이 있어요. 노트북 LM. 노트북 LM 들어가서 매번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노트북 LM에서 안 하고
이렇게 제미나이 잼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 놓잖아요. 추가 누르면 내 노트들이 쫙 나와요. 여러 개가. 그럼 뭐 독서 토론도 나올 수 있고, 한평 팀도 나올 수 있고, 뭐 다 각자 본인께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일생을 넣은 이유가 아버지의 일생 안에 제 근황을 넣는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제 근황을 읽고 그거에 맞춰서 답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기본 도구 그렇고 요렇게 하고 여기서 사실 끝내지 않고 요거 하실 때 요청사항에서 여기선 제가 안 썼는데 필요하면 이런 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골뱅이 원래 쓰잖아요. 그럼 골뱅이 누르면 내 캘린더를 참고해서 내가 메모했던 킵을 참고해서 내가 할 일을 참고해서 내 메일을 참고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필요한 것들을 찝어가지고 그거에 있는 거를 통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한 페이지만 맨 처음에 신경을 써놓으면 그 다음부터 일이 엄청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날짜만 넣었어요. 5월 5일 딱 날짜 넣었더니 그러니까 설명 하나도 안 했죠. 그랬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세인트 헬레나 섬을 추천을 딱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하니까 일이 확 줄고 또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든 게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을 안 찍고 넘어가는 날들이 있어요. 사진 없으면 저녁 때 블로그 포스팅할 때 진짜 좀 난처하거든요. 그냥 글만 써야 되니까. 근데 여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날짜만 덜렁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촬영 기획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건 5월 4일 날 제가 썼던 건데 뭐만 입력했어요? 날짜만 덜렁 넣었죠. 날짜만 덜렁 넣었더니 촬영 기획을 3가지를 딱 해주는 거예요. 할 때 그냥 안 하고 요렇게 오래전부터 해온 묵상 기록하고 최근에 상황 저에 대해서 아는 걸 가지고 얘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쪽에서 다 했으니까 그러면 과천하고 서초 사이에서 지금 지내고 있으니까 그 풍경을 가지고 경계의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촬영 대상하고 의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내가 메시지를 세상에다 던지는 것까지 얘가 만들어주는 거죠. 세상 자아와 영적 사명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년의 선 이래가지고 실제 찍는 사진은 그 시도 넘어가는 자리 가보면 여기서부터는 어디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걸 찍으란 소리예요. 얘가 지금.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촬영 기획을 해줍니다. 이거 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용 볼게요. 이렇게 보면 제가 만든 잼 중에 오늘의 사진 촬영 기획이라는 잼이 있잖아요. 요거 안에다가 아까랑 비슷해요. 제목하고 설명 주고 그 다음에 되게 간단하게 넣었죠. 주변 환경과 요즘 상황,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 등을 고려해서 오늘 촬영을 3가지 기획해줘. 딱 한 줄이죠. 근데 아래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노트북에 램. 제 것 이게 노트북이 이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말 던질 때는 날짜만 덜렁 던졌는데 촬영 기획까지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일이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쓰는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 원장님도 지금 반복 패턴 갖고 계신 게 있으시죠. 예, 그러면 그런 거. 그 다음에 정병원 대표님도 그렇고, 이렇게 매일같이 어떤 글이나 어떤 소스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 뽑아내고 요런 게 패턴이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추가로 해서 썼던 거가 있나? 아, 여기 보면 금주에 읽으면 좋을 책 있잖아요. 진재근 국장님 책을 읽을 책들을 미리 갖고 계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날마다 이거를 이걸 하다 보니까 책을 골라내는 것도 저는 사실 일일 때가 있어요. 가끔 목록이 쌓여 있는 게 마음에 안 들 때가 또 있어요. 목록은 여러 개 있어도 오늘은 이 목록에 있는 게 왠지 다 마음에 안 드네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여기 볼게요. 여기 이제 나머지 내용은 했으니까 요 내용 가지고요. 요청사항을 글씨가 좀 작죠. 조금 키웠습니다. 자,
최근 성찰한, 요즘 성찰한 내용 중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방향과, 이거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하고 나면 끝부분에서 우리 적용사항 뽑잖아요. 예, 근데 그 적용하려고 하는 방향과 항목을 달성하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7권 추천해줘. 단, 이미 일지에서 언급되었던 책들은 반드시 제외해줘. 왜냐하면 읽은 책을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아까 그거에 또 들어갔어요. 골뱅이 넣어가지고 구글 캘린더에 일정도 고려해서 책을 추천해줘. 이건 뭔 소리냐면 제 캘린더에 가면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며칠 날 뭐 한다, 며칠 후에 뭐가 있다, 며칠 후에 누구누구 미팅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서 책을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QT에서 적용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일정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얘가 책을 뽑아내는데 역시 여기에도 뭘 넣어놨어요? 예, 노트북 LME를 넣어놨어요. 예, 그래서 결과를 여기 책 추천받은 거 한번 또 볼게요. 책 어딨냐? 맞춤형 도서 추천. 자, 여기다는 제가 이제 좀 높아지면 한 번 더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예, 해가지고 책을 딱 하니까 제가 큐티한 거에 문제점을 가지고 적용사항 뽑아낸 게 여기 있잖아요. 예. 혈기를 다스리는 법,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탈피, 온라인 기반의 사회적 자본 구축, 그리고 신앙과 삶의 일치에 대한 요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렇게 얘가 파악을 한 다음에 파악된 거에서 평탄함을 유지하기 위한 도서 해가지고 삶의 기술, 그 다음에 틱나탄의 화해 요런 식으로 오늘 이 책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자본 요쪽 관련해서는 요런 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딱 추천을 맞춰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찾아낼 때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범위가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뜻밖의 요 앞부분에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아까 사진, 그 다음에 책, 뭐 그 다음에 오늘 갈 곳 이런 것들이 미리 딱딱 이렇게 안 잡히면 생각보다 시간 소모가 많이 되고 이게 귀찮으니까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할 때 부담 없이 하고 아침에 상당 부분을 끝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예, 짧은 시간만 있어도. 그리고 바쁜 중에는 이거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쓰게 되면, 그러면, 바쁘든 한가하든 간에 그냥 날짜 딱 넣고 착 뽑아갖고 바로 이렇게 내가 책을 읽기 시작을 할 수가 있거나 이런 게 되니까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마음의 심적 부담도 없고, 예, 그래서, 작업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혹시, 잼 쪽, 지금 설정 공원장님은 뭐 가지고 하셨어요? 아까 유 대표님 처음 하셨던 저도 랜선 여행 여러가 똑같은 문장으로 넣어서 해봤었고요. 그거는 네. 이제 그냥, 우리 노트북 LM 넣어서 치아로 전하는 사람, 그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넣은 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검주에 읽을 책 추천해서 매주 독서 토론에서 나눌 책인데, 신앙서적, 건강서적, 자기계발서 위주로 추천해주되, 책 읽을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페이지는 좀 피해줘. 이렇게 하고, 근데 그 밑에다가 딥 리서치를 눌렀더니 이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그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빽빽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까 이제 랜선 여행에서 보니까 제가 봤더니 오늘이 국제 간호사의 날이더라고요. 예, 국제 간호사의 날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생명윤리에 관련돼 있는 그 내용이 네. 얼마 전 성경적 의료 세계관을 읽으면서 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같이 이렇게 해주네요. 네. 쓰시기 시작하면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쁠수록 이게 유용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진재근 국장님은 어떤 거 시도해 보셨어요? 저는 그동안 잼스를 안 썼어요. 네. 그냥 노트북에서 플러스 노트북 해가지고 그것만 쭉 썼었는데, 네. 이제 말씀한 대로 이게 좀 분류가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이제 독서 서평 뭐 독후감 이런 걸 해서 그걸 하나 잼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거 하면서 느낀 거 하나를 이야기를 더 드리면, 제가 지금 만든 것들에서 기본으로 추가하고 있는 게 전부 뭔지 아시죠? 노트북 LM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일생 제가 거기에다 이거저거 기본 자료를 많이 넣잖아요. 예, 근데 요게 하나 있으면 무언 작업을 해도 정말 단순하게 던지지만 저한테 딱 맞춤으로 꺼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늘 드리는 이야기, AI 쪽 이게 될수록 도구라든가 기법 이런 거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쫓아다니느라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힘들다면 그러면 뭘로 돌아가냐 하면 내 데이터를 잘 누적하는 거 있잖아요. 예, 내 일지부터 해서 내 데이터를 잘 누적하는 거를 노트북 LM부터 해서 딱 쌓아만 놓으시면 앞으로 AI가 무슨 서비스가 나오건 간에 내 목적에 맞게 딱 맞춰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AI 갖고 바깥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자꾸 저기를 해도 내 업 자체가 AI 쪽이 아니라면 내 데이터에 더 집중하시라는 거, 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 놓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버킷리스트 요거 가지고도 하나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할 때 하시면 한 3군데 정도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기서 만드는 대로 들어가서 쓰는 게 있고, 또 거기 들어가서 목록 들어가면 덜컥 이제 이런 것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뭐 할 때는 여기다 날짜나 덜렁 쓰고 그러고 그냥 바로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해야 새로운 건이 발생하고, 여기 옆에 채팅으로 해가지고 이미 만들어졌던 거 있잖아요. 만들어졌던 거에 가가지고 여기도 했으니까 밑에다가 새 날짜를 덜렁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요. 채팅 쪽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새로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엉뚱한 소리 할 때가 있으니까 반드시 잼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해당되는 거 눌러서 거기에서 매번 하시라는 거. 예, 요게 뭐 별거 아닌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버킷리스트 쪽 요것도 내용이 어떻게 수정되어 있는지 보시자고요. 이 상태에서 내용 보고 싶을 때는 여기 점 3개 있잖아요. 여기에 수정 들어가면 했던 거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노트북 LM 그쪽 거 추가를 해놓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물어봐요. 멤버들의 버킷리스트와 지금 한 분 한 분 거 지금 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것과 내 MVP, 저의 미션 비전 프로젝트를 고려해서 오늘 하면 좋을 작업 리스트 10개를 뽑아줘. 요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얘가 뭘 하냐면 요런 식으로 뭐만 했어요? 일정을 봤는데 시간이 갑자기 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날짜만 덜컥 넣으면 얘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세대 SNS, 사회적 자본 기반 요렇게 해가지고 공개 기획 하세요. 그 다음에 AI 적용한 제로에라 이거 해갖고 철학 기반 도구 점검하세요. 그 다음에 생방송 기반으로 해가지고 10페이지 분량 이거 하세요. 이렇게 시간이 갑자기 났을 때 하면 좋을 목록이 있잖아요. 이런 목록을 바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중에서 지금 시간에 요거 정도 하면 딱 좋겠네 싶은 거 골라가지고 바로 하면 되니까, 마치 뭐가 있냐면, 저는 요거가 다른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됐는데, 요거가 딱 뭔 느낌이냐면, 옆에 비서가 딱 붙어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시간이 갑자기 났는데, 정말 하면 좋을 일을 정확하게 딱 리스트를 뽑아주니까, 그래서 요게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원장님. 이게 보니까 밑에 제미나이에서 그냥 채팅하는 거 하고 좀 잼스하고의 다른 점이 보니까 일단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LM을 기본 바탕으로 해놓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늘 정기적으로 하는 일들, 뭐 책 읽기, 아니면은 뭐 농장 일하기, 뭐 진료하기, 뭐 이렇게 적어 놓고 그 안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 넣으면 그 주제 자체가 그 안에서 같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노트북의 LM에서는 하려 그러면 노트북 여기서 저는 지금 하는 방법이 제미나이에서 이거 글을 적어 가지고 글을 기본적으로 제미나이에서 적어서 그거를 노트북 LM으로 옮겨 가지고 다시 그거를 소스를 만들고 그걸 만든 거를 다시 뭘로 만드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각각 하나씩 쭉 제가 지금 늘려져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지금 하게 되면 이 내용이 금주 예를 들어 금주 읽은 책 추천 이래 놓으니까 지금 제가 2개를 할아버지가 되기 위한 추천책, 또 60대 부부가 읽어야 될 책,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놓으니까 그 카테고리 밑에 딱 그냥 이렇게 바로 다 들어가네요. 그러면 요거 자체가 잼스에서 다 정리가 딱 하나로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써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쓰는 방법을 할 때 제미나이도 하나씩 쭉 해서 그냥 제목별로 해놓으니까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당일날 만든 것도 못 찾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확실하게 살필 수는 있을 것 같으네요. 잘 사용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감사합니다.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